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주가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마이너스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장중에는 많이 이렇게 푹 빠졌었죠. 자, 지금 나스닥의 모습인데요. 장중에 1.7%까지 빠졌다가 종가가 이제 약간 이제 반등을 하면서 어,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음, 여전히 지금 이제 이 수렴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네, 이제 25년 요 1월 네. 요때 이렇게 가다가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가다가 위로 방향을 잡을까? 이제 아래로 방향을 잡을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눈여겨 보면 되겠죠. 예, 비슷한 상황이죠. 많이 올랐다가 횡보를 지금 거의 어, 한 달, 두 달, 네, 이렇게 좀 횡보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이제 조정에 대한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테슬라 분석을 해드릴 때 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상승 추세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갈 때는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패턴을 보이냐면 이 조정이 가면 갈수록 요거보다 여기가 짧고 그다음에 여기는 더 짧고 이렇게 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 여기 조정이 길고 짧고 지금 조금 더 짧아지고 있죠. 여기서 또 극복이 되면은 또 이렇게 올라가고 예.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아직까지 이 시세가 이제 완전히 이 추세가 이제 완전히 끝났는지 아직까지는 조금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전에 보면 여기 이제 조정 길고 짧고 더 짧고 갔어야 됐는데 이 조정보다 여기 조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빠져버리게 되죠. 예, 끝나버리게 되죠. 음. 어, 자, 그래도 지금 나스닥 모습을 보면 이제 중간에 조정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짧은 조정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그 조정보다 훨씬 조정이 길어지고 있죠. 네. 여기 24년에도 짧은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조정들보다 훨씬 이제 길어지면서 이제 추세가 이제 끝나버렸죠. 이게 이제 기본 패턴입니다. 이제 이런 이론에 의하면은 지금 이제 이 상승 추세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이제 이때처럼 이렇게 하락으로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봉 정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항을 돌파를 하면은 만약에 이제 빠진다 하면은 이 저항이 지지 역할로 바뀌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더 큰 그림으로 보면은 뭐 대충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제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이렇게 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다음에 A, B, C 이런 형태를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하죠.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렸으니까 뭐 계속 내린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 보면 여기서 이제 A, B, C에서 이렇게 하나 이제 마무리하고 여기서 또 다시 또 만들어 가면 됩니다. 또 예. 그냥 뭐 더 내릴 수도 있고. 이제 우선은 이제 이 A, B, C 파동, 이 A, B, C 파동.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딱 걸치는 거죠. 이제 요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1, 2, 3월 달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밀고 올라가 볼 것인가 이런 거죠. 근데 아직은 뭐 이게 조정이긴 한데 이제 가격적인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횡보 조정, 그러니까 이 기간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격은 내리지 않으면서 그냥 옆으로 조금 이렇게 시간만 이제 끄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전체적으로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뭐 조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 한 두세 달. 네. 확실히 이렇게 내려야지 좀 이렇게 조정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A, B, C 보이면서 이렇게 조정을 해도 뭐 이상할 차트는 아닙니다. 예. 근데 이것이 뭐냐면 올라가도 이런 A, B, C 조정이 나타날 것 같고 그냥 여기서 바로 A, B, C 조정이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현 시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하기 시작한 이런 초입 이런 시점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제 많이 갔는데 거기도 조금 더 갈 수도 있을까? 뭐 이런 시점이라는 것이죠. 이게 대상승의 시작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가히 뭐 쉽게 상상이 안 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고 이제까지 올라온 것만큼 막 그렇게 막 쭉 뻗어 올라가는 장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게 상상이 좀 쉽지가 않죠. 예. 그렇다면 이 사실은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 세력들. 보통 이제 세력들은 매수를 할 때 어떤 계산을 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이제 머릿속에. 아,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상승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력이 이제 여기서 내가 매수하면은 여기 이렇게 돌파를 해서 이게 이제 1파니까 이렇게 해서 2파에서 3파가 기니까 뭐 대충 뭐 여기서 한 요만큼은 먹을 수 있겠구나. 예, 그러니까 먹을 떡이 있겠구나. 먹을 폭이 있겠는데 하면서 이 저점 매수부터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매수 들어오고. 예. 그런데 이럴 때 있잖아요. 예. 세력들이 여기서 내내 안 사다가 이제부터 한번 사볼까? 예. 이렇게 여기서 사면은 이만큼 많이 먹을 수 있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것은 뭐냐면 이런 모양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되면 이 세력들의 큰 손들의 매수가 약화가 된다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큰 손들은 어떤 이제 조정을 했다가 이렇게 가는 지점이나 아니면 어떤 지점이나 이렇게 봐갖고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은 앞으로 이만큼 먹을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 하락했다 이렇게 딱 올라갈 때 있죠. 요럴 때 가서 이제 매수해갖고 이제 신고가가 나면서 이만큼 먹겠다 하면서 그때 세력들의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덩어리의 돈이 좀 들어오기가 점점 계속해서 약화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모습을 싹 보면은 이 시점에 큰 덩어리의 세력들의 돈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역시나 이제 시장을 막 이끌고 올라가는 것은 좀 이 세력들의 큰 덩어리의 돈들이 좀 많이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4년 요 말쯤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차트에서는 조금 더 올라갔다가 조정을 하던가 그냥 바로 조정을 하던가 뭐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 음. 그리고 조정을 하면 또 이렇게 어떤 정리가 되고 나니까 다시 또 가려면 갈 수 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제 많이 뻗어 올라갔으니까 여기에서 뭐 조금 더 갔다가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조정을 하든지 이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음.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한 여기 조금 쉬었다가 이제 가면은 와 조정했으니까 마무리됐고 막 또 간다 하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달려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잘못하면 여기 이렇게 물려버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예, 상식을 깨고 여기서부터 그냥 막 완전 로켓 올리듯이 막 쏘아 올리듯이 이렇게 올라가 버려서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됐다.
그거는 이제 예외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예. 그냥 뭐 주식의 상식이죠. 많이 올라간 이 주가가 여기서부터 막 한참 뭐 올라간다. 이런 것은 좀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산업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메모리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도 뭐 그러면 그 어떤 사이클을 그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이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제 매매 게임이다 보니까 아래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굳이 뭐 지금 빨리 뭐 매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래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그래 뭐 어디까지 가나 보자. 뭐 이렇게 떨어지면 조금 뭐 수익 조금 반납하고 뭐 이렇게 떨어지면 뭐 요만큼 여기서 팔아도 나는 뭐 이만큼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매수를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떨어지면은 이렇게 하면 손실이 나 버리니까 여유를 부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유리한 저점의 포지션을 내가 잡았다. 그러면은 그것을 길게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유리한 게임을 할 수가 있죠. 예. 또 주가라는 것이 또 예상외로 또 뭐 가면은 또 길게 뭐 또 잘 가는 막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나스닥의 역사를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전업 투자하던 때인데 감히 나스닥 차트가 이렇게 갈 거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했었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뭐 좀 이제 양적 완화되고 그래서 좀 갔다가 떨어졌다가 뭐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렇게 막 수십 배 이렇게 지수 차트 자체가 이렇게 수십 배 올라갈 거라고는 예, 상상도 못했었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것이 어, 상상 외로 조금 더 잘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스닥 상태가 지금 뭐 이런 상태다. 그래서 이제 하락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뉴스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어 이제 금리 인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갈 수도 있겠지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부여잡고 버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금리 인하를 이제 믿고 가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번 1월 28일에 금리 인하가 없고요. 동결.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신임 연준 의장이 취임을 하고 6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드와치 확률 분석표죠. 그리고 이제 뭐 9월쯤 가서 또 이렇게 인하하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넣어서 지금 여기 보면 금리 인하가 없죠. 이렇게 쭉 없죠. 예. 근데 이 리밋을 깨트려 버린다. 예. 그렇게 되면은 또 주식시장이 좀 더 갈 수도 있겠죠. 예. 추가 금리 인하를 막 압박해서요. 지금 CN은 Fear and Greed 인덱스 뉴트럴 상태 뉴트럴 상태. 그다음에 이게 지금 뉴스 보니까 이란 영공폐쇄 이 미 군사 개입 초안나. 예. 이란이 예, 이제 지금 내부 혼란이 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해서 그 저기 대법원 판결이 또 연기가 됐어요. 예, 장중에 그 뉴스가 좀 나스닥 하락을 좀 부추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테슬라는 이 완전 자율주행 전면 구독제 전환. 네. 머스크 보상 패키지 노렸나? 이런 뉴스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프리마켓에서 뉴스가 나왔었는데 예, 사람들이 지금 이 8,000달러짜리 FSD 이것을 이 제도를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당장 좀 안 좋게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음. 어, 이번 조치는 해당 기술이 소비자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적을 했다. 이게 제가 예전부터 많이 지적을 했던 바인데 놀라운 퍼포먼스를 그렇게 유튜브에서 마르고 닳도록 수백 개 영상을 그렇게 보여줘도 그러면 그게 이제 이 8,000달러짜리 FSD 구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대박이 한마디로 이렇게 대박이 터져야 되는데 테슬라 구입하는 사람들이 FSD를 옵션으로 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식대로 이렇게 좋다. 그럼 많이 팔리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좋아도 많이 팔리질 않는다는 거죠. 이거 참 진퇴양난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작년에 그 이제 구독 가격을 재작년에 구독 가격을 반값으로 똑 떨어뜨리면서 약간 이제 구독자들은 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니까 어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에이, 이번 차에 그냥 어차피 뭐 8,000달러짜리 그 해놔봐야 팔리지도 않고 예, 그냥 전면 구독으로 바꿔버리자. 뭐 그렇게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시장 반응은 이 프리마켓에서 이 뉴스가 나왔는데 바로 이렇게 하락이 탁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시가의 하락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 이제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조금 반등을 해줬지만 마침 이제 이 종목 자체에도 악재가 좀 나왔는데 시장 자체에도 자꾸 이게 뭔가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란 관련된 거, 또 관세 그 대법원 판결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 또 신용카드, 이 신용카드 저기 이자율 손을 대겠다. 그래서 JP 모건 뭐 이런데 주가 떨어졌잖아요. 그 이런 어떤 이제 불확실성들 좀 이게 노이즈들이 끼다 보니까 겹친 거죠. 종목 자체에도 악재가 생겼는데 시장 자체에도 불확실성이 생기니까 이제 같이 그냥 이렇게 물려버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냐?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추가 악재가 가해지게 되면은 하락을 하게 되고 추가적인 악재가 언제 없다, 잠잠해진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좀 반등을 시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현재 나와 있는 악재의 성격을 봐서 악재의 시작인가 아니면 마무리가 되는 건가. 근데 이란 관련된 거, 그다음에 그린란드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좀 뭐 베네수엘라나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란은 상당히 그 핵무기를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그 LA 공항에 미국의 핵 컨트롤 타워인 이 그 비행기 있죠. 큰 그 비행기가 나타난 모습 그런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10년 만이라고 그러던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차원이 다르죠. 여기는 덴마크의 땅이고 덴마크는 나토 국가고 나토 회원국이고. 근데 만약에 여기를 이제 군대를 보내서 그냥 뭐 진짜로 육군을 보내서 점령, 그러니까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특수부대를 좀 보내갖고 한 명 이렇게 딱 체포해보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육군을 주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군을 주둔시켜야 된다. 그러면 좀 뭐 이야기가 좀 복잡해져 가는 거죠. 이런 데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압박을 해서 결국에 덴마크의 항복을 받아내서 덴마크한테 그린란드를 돈 주고 사오면은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군사적으로 가면은 조금 모양새도 좀 그렇고, 왜냐하면 동맹국을 이것을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땅을 그냥 군인이 가서 빼앗아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좀 약간 좀 복잡해진다. 근데 왜 이런 것을 막 지금 이러고 있느냐? 예,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 강력한 권력자는 자기가 수세에 몰렸을 때 어, 가장 잘 쓸 수 있는 무기가 전쟁을 일으킨다. 역사의 상식이죠. 특히 러시아의 푸틴 같은 경우가 자기가 수세에 몰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버린 거죠. 음. 그리고 그 전쟁을 빨리 끝내면 자기한테 불리하죠. 네. 그 다음에 저기 이스라엘의 그 총리, 예, 그분도 예,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 수세에 몰리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말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막 떨어져 가고 있으니까 어, 오히려 좀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분이 예,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면은 이제 좀 괜찮은데 음, 어, 이제 군사적 어떤 이런 행동을 할 때 이게 이제 군인들이 뭐 이렇게 죽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하다가 뭐 이렇게 비행기 뭐 어떤 사고도 날 수 있고 뭐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대규모로 군인들이 움직인다는 거 자체가 좀 위험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자꾸 이렇게 생기는 어, 그런 지금 모습이다. 그러면 수익이 날 대로 나신 분들이 일단 돈을 자꾸 빼버리겠죠. 자, 감사합니다.